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주에 있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 이제 코드 제출한 코드에 대해서 좀 리뷰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제 4월 21일 날 우리가 이제 제출했던 그런 코드고요. 이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크롤링을 했던 게 사실 있었습니다. 좀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. 보시면 응답 이제 인원이 한 24명밖에 안 돼요. 이전에는 우리가 한 50명 가까이 됐는데 24명밖에 좀 되지가 않습니다. 한 절반으로 이제 좀 줄어든 이제 수치죠. 그러면 우리가 이 수치를 봤을 때 좀 뭐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전에 뭐 이제 y축이 이제 인원수라고 하고요. 이게 이제 주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7주차 때 그리고 6주차 때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오겠죠. 이게 이제 사실 이러한 이제 도표로 우리가 이제 만드는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좀 빅데이터의 이제 일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이제 숫자가 2분의 1로 줄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할 게 왜 숫자가 줄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. 뭐 제가 해야 되는 거죠. 제가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개발자가 왜 이 숫자가 줄었는지,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줄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기말 프로젝트의 또 핵심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은 이제 뭐 할 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. 우선은 이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냐,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안 좋다.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우선 난이도가 높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개별 좀 문의를 해야 되겠죠. 실제로 이게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못한 건지. 그러니까 이, 이 왜라는 거는 사실 이게 단편적으로 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. 어떤 좀 문제든지 이 왜라는 거는 사실 그 의미가 그 안에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다라면 한번 이제 개별 뭐 면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으로는 뭐 수업 참여도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저의 문제겠죠.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 수업 참여도를 좀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가설이 크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. 난이도와 아니면 참여도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해야 되죠. 다시 이전과 비슷하게 이 50명의 좀 숫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고요. 이게 단순히 우리가 숫자가 줄었지만 이전에 비해서 이게 또 빅데이터 강의에서 또 이게 하나의 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게 되었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기말고사 프로젝트를 좀 이와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제 데이터는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설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제 좀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제가 이제 제출했던 그런 소스 코드를 봤는데요. 우선은 이제 이 첫 번째 학생은 이제 좀 잘했던 이제 부분들이 좀 이전과 이 다른 이 소스 코드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테이블 이제 이
본인이 이제 애트리뷰트를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했고요. 뭐 애트리뷰트 이름도 너무 좀 잘 지은 것 같습니다. 뭐 타이틀이라든지 잘 져서 이제 실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리스트로 예, 타입으로 이제 잡아서 했네요.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실 이 대량의 데이터가 왔을 때는 리스트에 이제 하나씩 넣는 게 이제 그 이제 방법입니다. 그래서 리스트로 이제 이렇게 정렬을 했다. 다만 약간의 좀 개선 사항을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쌍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리스트 타입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또 가공을 한번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예,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타이틀에 5번째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이제 5라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만약에 이 컨텐츠에 있는 내용이 뭐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데이터 한 건이 전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리스트에 이제 차곡차곡 들어갈 것 같지만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이게 차곡차곡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한 쌍으로 이렇게 쌓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뭐 딕셔너리라든지 예, 사용해서 키 1번에 다시 한번 이 리스트의 리스트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타이틀, 컨텐트, 그 다음에 보트 스코어, 그 다음에 이 등록한 이제 데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두 번째 때 이렇게 그 데이터를 좀 사실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만 아까처럼 만약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할 때 데이터가 꼬이지가 않아요. 예.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꼬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 1000개를 찍었는데 타이틀은 이제 뭐 1000개가 나왔는데 뭐 콘텐츠 수는 뭐 998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다음에 스코어는 뭐 997개, 뭐 데이트는 999개, 뭐 이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만질 때는요, 예상을 좀 알기가 어려워요, 사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이렇게 좀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. 사실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휴먼 에러예요. 예. 이 휴먼 에러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이러한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미연에 좀 방지하는 그런 스킬들을 좀 키우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잘 했는데 그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. 근데 이제 뭐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이제 넣네요. 예. 근데 넣는데 사실 이게 이 안에서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쌍으로 좀 넣어주는 게 더 좋겠죠. 된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. 뭐 이 내용도 사실 이제 좀 다르게 했죠. 제가 이제 다르게 한 것만 이제 좀 가지고 왔는데, 근데 이 학생은 전혀 다른 데이터를 지금 클로링을 했어요. 그래도 뭐 이것도 잘하셨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뭐 IDS 이제 코로나, 어드레스 이제 코로나, 뭐 스테이터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도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했다라는 게 좀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. 보시면 이제 리퀘스트 모듈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얘는 이제 파이프 인스톨을 해서 리퀘스트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. 아마 이제 실수시 컴퓨터는 얘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전에 실습했던 학생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설치 없이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집에서 했을 때는 이러한 이제 모듈이 없다고 나오는 거는 설치가 안 됐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파이썬에 설치했던 이 버전과 보이스 코드에서 사용했던 버전이 서로 좀 상이해서 그래요. 그래서 이런 거는 VS 코드에서 이 컨트롤 뭐 시프트 이 P를 눌러서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버전을 이제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. 얘를 맞춰준다 그러면 문제없이 돌아갑니다.
그 다음에 이 학생도 보시면 뭔가 좀 새롭게 도전을 했던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새롭게 도전을 했는데 다만 AA, SS 이거는 사실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죠. 변수명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했다에 되는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변수명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는 사실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A가 어떤 의미에서 AA를 적었는지 몰라요. FF, DD 마찬가지예요.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. 네. 그리고요, 네, 이건 뭐 두 번 제출했고, 뭐 이것도 보시면 새롭게 좀 도전을 했죠. 그래서 뭐 잘 하셨습니다.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. 굉장히 이제 좀 심플하게 하셨죠.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쓰기예요. 글쓰기는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. 다르게 나와요. 근데 인풋과 아웃풋은 정해져 있다라는 게 글쓰기랑 좀 다릅니다. 이 인풋과 아웃풋은 고정이 됐어요. 이 안에 내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죠. 그래서 예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것도 하나의 그냥 글쓰기 내용이에요.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바꿨죠. 다만 이렇게 심플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예외 처리죠. 예. 만약에 이 코드를 보냈는데 뭔가 좀 에러가 났어요. 그러면 그 에러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사실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죠. 아마 이제 수업 시간에 제공해 주었던 코드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크롤링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외의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하다. 하지만 뭐 심플하게 잘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학생은 전혀 뭐 이상한 걸 좀 하셨어요. 뭐 보면 뭐 이미지에 대해서 검색을 했죠. 카카오톡. 근데 왜 이걸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좋은 도전이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뭐 나머지 학생들은 좀 크게 무난하게 이제 하셨던 것 같고요. 아무튼 뭐 이렇게 실습 자료를 제출하시냐고 네,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